$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처음 저희가 모시는 분인데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캐릭터 있으시네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뭔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이런 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 파리징 느낌. 파리지 예.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고급스러운 또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파리징 느낌이 있는데 해외 영업 추진팀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떤 팀인 거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 주식 관련해서 뭐 PB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트렌드 같은 거를 조금 캐치를 해서 음. 미리 조금 뭐 PB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손님들 대상으로 네. 해서 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고객 대상. 뭐 개인적인 뭐 포트폴리오도 짜드리고 오. 뭐 여러 가지 좀 해외 주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네. 장이 빠지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빠질 때는 또 빠질 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또 뭐 스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수익률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고액자산 가면 고액자산 갈수록 조금 보완책을 좀 많이 마련해두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분이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농업 관련된 이슈예요. 사실 요즘에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식량에 대한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한데 농업 관련된 주제가 지금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저도 그 밀 때문에 네. 빵 안 드시잖아요, 요즘에. 빵 빵은 드시나요? 먹기는 해요. 아, 먹긴 합니까? 러시아산 밀가루 그래서 하여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네. 밀이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옥수수도 그렇고. 옥수도 그렇고, 예. 어떤 거죠, 네. 부장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미국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신고가, 네. 뭐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렇죠. 농업 관련 아, 주식이거든요. 농업. 농업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한 작년 정도부터 계속 좀 농업 관련주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먼저 이제 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달 발표하는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매달 뭐 곡물이라든지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등 이제 55개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을 이제 표로 나타내는 표 스코어링을 한 표인데 그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감자튀김이 없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에 갔는데 감자튀김을 못 주니까 뭐 너겟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기도 했고 예 그런 이제 잘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저 최근에 잘 안 아, 먹어가지고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모르는 척 합니다. 모르는 척. 알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마트에 가보거나 네. 아니면 요새는 이제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것도 많이 시키시는데 야채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맞아 그 얘긴 들었어요. 양상추가 없어서 양배추를 대신 예, 뭐 그런 넣어줬다.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뭐 파가 너무 비싸갖고 집에서 맞아. 파 심어서 막 파 드시기도 키웠죠. 하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막 계속 이제 CPI 이번 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음. CPI 가격 지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네. 식료품 쪽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등의 원인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는 내용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공급망 이슈 당연히 이제 일할 사람들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예, 점점 이 공급망에 좀 타이트해지고 배송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 현상 우리나라야 사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각 나라가 다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했다면 점점 이게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이 좀 농업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잘 사는 나라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뭐 가공을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남미죠. 남미가 작년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커피값이 올라요. 예 커피값도 엄청 오르고 예 그게 다 이제 우리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남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농담 삼아서 저희 월급하고 그 주가 빼고 다 오른다고 예,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뭐만 봐도 오르고 뭐 모든 차트들을 보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다가 이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터지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 문제도 생기고 음. 근데 지금 이 5가지 이슈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될까? 라고 이게 생각을 계속 하면. 끌고 가야 될 이슈들이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도 보이고 이상 예. 기후는 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해소가 돼야 사실은 예,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업 기업들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 봤는데 제가 뭐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먼저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치 같은 것들도 있어요. 농지를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업자가 거기서 이제 농업을 짓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월세처럼 받는 이제 리츠들 같은 게 있고 장비는 뭐 우리가 아는 존디어 같은 예 존디어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IT 테크 기업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농업에도 자율주행을 도입해가지고 그게 사실 자율주행하기 제일 쉬운 분야니까 예 그냥 없는 그 밭에다가 알아서 편하죠. 이렇게 예, 하면 되는 네. 거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뭐 장비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청양고추 같은 거 드시죠. 네. 청양고추를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면 그 농민들이 무조건 그 로얄티를 외국의 종자 기업이 지불해야 됩니다. 청양고추가 예. 그 충청도의 청양 지역에서 나서 그렇죠. 청양고추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종자가 우리나라 게 개발을 아닙니까? 했는데 네. IMF 때 네. 이게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종자들을 다 해외 기업들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종자들이 다 해외 몇 개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 우리나라 농민들도 그 로얄티를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협이 조금 어느 정도 보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앉아서 돈 버는 예,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맥도날드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을 해주는 기업들이 보통 곡물 기업들이 많은데 네. 곡물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은 이제 카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카겔. 예, 카길이라는 기업이 비상장이에요. 네. 비상장인데 세계 최대라서 전 세계 곡물의 한 40% 정도를 얘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유통을 하고 예, 있다는 유통을.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밑에 뭐 상장되어 있는 거로는 이제 아처 데니엘스 미들랜드라는 ADM이라는 기업들도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비료. 비료. 예, 비료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점점 이제 농업이 이제 뭐 에그리테크라고 해서 점점 이제 테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그냥 이제 밭에다가 물 이렇게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울제 예, 지내고. 올해는 잘 되면은 좋고 안 되면 흉작이고 이렇게 가는데 컨트롤이 이제 어렵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다 측정기를 놔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비료를 뭐 실시간으로 더 뿌려주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농업도 굉장히 좀 테크화가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료 기업들이 더 이제 요새 매출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미래 농업 기업들, 에그리테크 기업들에서 뭐 수경 재배라든지 뭐 건물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딱 2개의 기업을 가지고 네. 왔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기업이 앞서 코르테바, 종자 예, 관련해서. 종자 기업입니다. 오. 예, 이 기업은 이제 종자를 판매하고 네. 작물 보호 제품이라고 쓰는데 쉽게 말하면 농약이죠. 예, 어. 농약을 만드는 기업이고 네. 매출은 이제 종자가 한 55%, 농약이 한 4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다우케미칼 앤 듀폰에서 분사가 돼서 상장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자들을 전 세계 종자 기업 중에 한 3개가 점유율 60%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몬산토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독일의 바이엘 제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제약의 하나의 사업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은 중국에서 인수를 했어요. 스위스의 기업을 뭐 중국의 캠차이나라는 데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 두 기업은 사실은 종자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종자 기업으로 유일하게 좀 그 점유율이 높으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코르테바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자를 팔고 보통 이제 계절성을 봤을 때 상반기에는 종자를 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러면 그 종자들이 잘하면 이제 농약은 하반기에 주로 많이 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 종자 시장 같은 경우가 연간 한 50조 원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재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요새 원자재 가격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서 더 이제 많이 비싸졌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 좀 독점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셉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높이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르테바가 주로 하는 이제 그 종자가 옥수수랑 콩이에요. 근데 옥수수랑 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한 몇십 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차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오른 포인트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 사실은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뭐 아랍의 봄 이래가지고 아랍에서 뭐 시위도 많이 일어났었고 뭐 아랍이라든지 중동 뭐 그리고 저기 어디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막 폭동도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준하는 가격까지 지금 많이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콩선물 최대 가격은 한 1,750달러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한 지금 한 1,600달러 수준. 그리고 옥수수는 800달러인데 지금 75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조금 진정이 될 거냐 더 올라갈 거냐라고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그대로 얘네들은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금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실적치가 이제 보면은 그냥 다 올랐어요. 예, 보시면은 뭐 매출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뭐 전년 동기에서 올랐고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아무래도 이제 종자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전가를 다 시켜버리니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의 이익은 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374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매출이 한 156억 달러 정도 나오는 뭐 굉장히 뭐 탄탄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래도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적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탄탄하게 가는 기업들은 또 거기에 더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또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코르테바가 주요 종자가 옥수수와 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작물 재배를 하는데 네. 이제 실제로 옥수수를 재배를 잘 못하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전쟁 중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네. 사실은 옥수수 최대 생산지 중 하나가 남미입니다. 네. 근데 남미가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될 옥수수가 많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 농사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종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더 그러니까 많이. 코르테바의 종자를 더 많이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옥수수라든지 콩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도 있는데 비료. 비료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바이오매스 연료로도 많이 그쵸, 쓰다 그쵸. 보니까 굉장히 이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산업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오히려 뭐 더 좋은 상황이 계속 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계속 종자도 개량을 해서 더 이제 튼튼한 종자들을 개량을 하고 그걸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청양고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종자인 줄 알았는데 그걸 그렇죠. 또 팔았는지는 또 몰랐네요.
그게 좀 약간 씁쓸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기업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죠.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업 비료 관련된 기업인데 이름이 모자이크예요? 예, 모자이크라는 비료 관련 기업입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비료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세계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에 원래 있던 비료 사업 부분하고 네. 미국 비료 업체가 합병을 해가지고 2004년 탄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IMC 글로벌로 계속 이제 있었다가 IMC 네. 글로벌이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두 가지의 비료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농축 인산염이랑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제가 뭐 좀 해봤어요. 이제 농축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열을 많이 해주는 그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꽃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농축 인산염이고 칼륨은 이제 뿌리 자체를 튼튼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료의 3대 요소 중에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모자이크가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 그냥 완전히 수직 계열 통합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산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남미 정도까지 해서 광산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요. 광산에서 이 물질을 캐서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그래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그래서 밑에 제가 광산, 공장, 포장 시설, 사무소, 터미널, 창고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른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면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모자이크라는 기업인데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농축 인산염이라는 이제 물질이 인산이 암모늄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차트가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때 이제 $1,000가 넘어갔었는데 현재가가 한 $700 정도. 아직은 또 오를 좀 여력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해지 수단처럼 약간 느껴지는지 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인산이 암모늄 가격이 톤당 이제 가격이거든요. 톤당 $10가 인상될 때마다 모자이크 에비타 마진이 1억 5천만 달러씩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격 전가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오르는 만큼 이 에비타는 모자이크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칼륨도 마찬가지고 칼륨은 이거보다는 조금 뭐 덜 이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톤당 올라갈 때마다 에비타 마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당연히 뭐 실적이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보실 수가 있어요. 수익,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2% 전년 대비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이익 영업이익은 이제 498%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비타 마진이 톤당 $10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보시면 하나가 인산염, 하나는 칼륨,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모자이크 퍼르틸라잔티스라고 하는 이제 남미에서 진행하는 비료 사업 부분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뭐 인산염도 팔고 칼륨도 파는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서 비료화를 더 시켜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이 세 번째 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 부분들을 보시면은 매출이 작년 밑에 조그맣게 작년 이제 매출이 있고 올해 매출이 있는데 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주가가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밑에 보시면은 뭐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네. 이제 자기 장기 부채도 다 갚고 있고 그리고 이 배당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좋은 상황이고 시가총액은 지금 한 $205억 정도 되는데 차트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2008년에 2008년에 아까 그 인산염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했을 때 2011년에도 말씀하셨던 이슈. 그때는 이제 그 이슈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거의 매일같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뭐 금요일날도 올랐죠. 금요일날도 올랐고 계속적으로 좀 금요일날 한 7% 가까이 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농산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농업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뭐 계속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슈들이 당장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판매를 뭐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계속 가격을 인상을 하겠죠. 그 재밌는 거는 모자이크도 그렇고 코르테바도 그렇고 가격을 뭐 1년에 6번 7번씩 그냥 올려요 요새.
그래도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이제 농업 기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가력이 가장 센 기업들일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 당표에서 여러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장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팔면 오래 쓰니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토지 빌려주는 데야 사실은 뭐 일정 부분밖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뭐 곡물이야 조금 별개라고 치더라도 이런 두 기업들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거를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몬산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유전자 변이에 대한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뭔가 좀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맞아요. 싫어하는 거. 네네. 요 기업들은 별로 그런 기사가 안 보이는데 약간 좀 우려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네. 조금 많이 화두가 됐었고, 그러다 화두였죠. 보니까 사실은 몬산토가 원래는 이제 미국 상장 기업이었다가 네. 조금 싸게 이제 바이엘이 인수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인수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좀 방어책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신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없고, 몬산토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걸렸었죠. 되게 많았죠. 예,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그런 게 별로 없네요. 없어서 예. 예, 뭐 주가가 네. 사실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예,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우려였는데 아직까지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한 분께서 예, 예. 농자 관련된 기업은 어려운 주식이다. 시장 크기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질 겁니다. 하면서 올리셨는데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 쪽에도 이제 우리 농사 그 곡물 관련된 소재들이 쓰이고 네. 하면 이 파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 규모 자체는 사실은 뭐 전체 이제 소비의 규모가 엄청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인구가 제한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가격의 인상분은 아직도 조금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격으로 우리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는 우리 서민들 서민이죠, 서민. 네, 서민인데 뭐 네.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분간은 네, 그렇게 맞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ETF 이런 종목들 좀 함께 있는 ETF는 없나요? 그 DBA인가 있지 예, 않습니까? 이 농산물 ETF가 몇 개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크루테바랑 모자이크랑 다 거의 다 섞여져 들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딱딱 개별 종목을 더 뭔가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한 딱 뷰가 네. 보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참 농산물 관련해서 이슈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미국 주식 내용도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르테바와 모자이크 대표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